어? 자본 잠식이 뭐야? 들으면 무서운 말 아닌가요? 영혼을 잠식하는 악령처럼 기업의 자본도 사라지는 것. 바로 자본 잠식입니다. 오늘은 자본 잠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하시면서도 종종 들어보셨을 거고, 최근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단어들 가끔씩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본 잠식. 이게 과연 어떤 거를 의미할까요? 잠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이제 잡아먹힌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 그렇기 때문에 단어 자체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상당히 좀 내포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산을 못한 반란이라는 업체가 완전 자본 잠식에 유동성 위기까지 겪고 있다라는 뉴스가 지난 2025년 3월에 나오면서 상당히 좀 이슈화가 됐었고, 이 반란이란 업체가 미정산 금액만 100억 원이 넘어가면서 신용카드사와 결제 대행사들이 계약을 중단하기 시작했고, 계약을 중단하면서 이런 결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 간에 또 문제도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다 보니 자본 총계가 77억 원 적자를 보고 있고, 영업 손실도 100억 원 가량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이 자본 잠식이라는 게 뭘까? 아마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주식을 하시면서도 갑작스럽게 내가 테마주를 매매하다가 자본 잠식으로 인해서 갑자기 종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본 잠식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자본 잠식이라는 건 일단 자본이 자본금보다 작은 상태를 자본 잠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자본은 그럼 뭐고 자본금은 뭐냐? 똑같은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본과 자본금은 명확하게 다른 의미입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이해해야지만 자본 잠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로봇 회사를 하나 차린다라고 하겠습니다. 로봇 회사를 차리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돈, 제가 준비된 돈, 바로 이게 자본금입니다. 이 자본금을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제가 회사를 차린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를 차린 이후에 회사를 운용하면서 분명히 수익이 발생을 할 거고, 그 수익이 발생하는 걸 더하는 것이 자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한마디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돈, 내 돈입니다. 내 돈이 자본금이고, 여기에다가 이익이 발생할 때마다 그걸 더하면 그게 바로 회사의 자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본 잠식이란 말은 자본이 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인 건데, 자, 내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준비한 돈보다 회사의 돈이 줄어드는 현상은 어떤 일에서 발생할 수 있겠죠? 바로 회사가 이익이 아니라 적자를 볼 때 바로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자본 잠식이라는 게 있고 완전 자본 잠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 회사가 적자가 커져서 이익 잉여금이 소진되고 자본금마저 잠식되는 상황을 부분 자본 잠식이다라고 하고요. 완전 자본 잠식은 적자가 너무 커져서 자본이 0보다 작은 경우가 완전 자본 잠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우리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차트를 보다 보면 가끔 이렇게 재무 용어들, 주식 용어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데,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자본금이라는 건 제가 회사를 차리기 위해 준비한 돈입니다. 자, 100억 원은 제 돈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익을 벌 때마다 그 이익금을 더하게 되면 회사 돈이 자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본과 자본금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자본금은 그대로일 텐데 여기에서 크게 변하지가 않을 건데요. 이익만 늘어난다라면,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가
장사를 잘 못해서 적자를 본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적자라는 표현 혹시 왜 적자라고 표현하는지 아시나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재무제표를 기입할 때 검은색 글씨를 가지고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볼 때는 흑자라고 표현하는데 왜 검은 흑자가 그냥 일반적으로 검은 글씨로 쓰기 때문에 이익이 날 때는 검은 글씨로 쓴다라고 해서 흑자고요. 적자는 보통은 검은 글씨로 쓰는데 손실을 볼 때마다 빨간 글씨로 쓴다라고 해서 적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흑자와 적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흑자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 적자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적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재무제표에서는 적자라고 표현을 하진 않고요. 이익 잉여금의 반대말로 결손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적자가 다른 말로 결손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자본금이 100억 원인데 예를 들어 제가 장사를 잘 못해서 손실을 본다라고 칠 때 적자가 마이너스 30억,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손금이 30억을 보게 되면 자, 이 자본금에서 30억을 까겠죠. 그러면 회사의 자본은 바로 70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돈을 못 벌어서 손실을 계속 보게 되면 회사를 설립할 때 준비했던 자본금에서 계속 까여갑니다. 그러면서 이 자본금 대비 회사 돈, 자본이 줄어들게 되면 이걸 바로 자본 잠식이라고 하고 적자가 커져서 이익 잉여금이 소진되면서 자본금이 잠식되는 현상. 한마디로 자본이 자본금보다 적은 상황일 때 바로 부분 자본 잠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적자가 더 커져 가지고 손실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 200억 원까지 손실을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금은 100억 원인데 손실이 200억 원입니다. 결손금이 200억 원입니다. 자, 그러면 자본은 마이너스 100억 원이 되겠죠. 자, 0보다 작게 되면 그게 바로 완전 자본 잠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본금, 자본, 이익 잉여금, 결손금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본 잠식이란 말은 결국은 결손금, 즉 적자가 자본금을 갉아먹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이해되기 쉽도록 이렇게 자본을 갉아먹는 그림까지 넣은 겁니다. 그래서 자본 잠식이라는 건 결손금이 자본금을 갉아먹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본이라는 건 자본금 플러스 이익잉여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회사를 차리기 위한 돈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거를 더하면 자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달리 적자를 보게 되면 자본금에서 손실잉여금이 아니라 결손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적자는 결손금,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부분 자본 잠식이 발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래서 보통 결손금이 발생하면서 자본금을 갉아먹으면 결국 자본 잠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자본 잠식이 몇 퍼센트 정도 발생을 했느냐? 자본 잠식률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본금 대비 자본 잠식률이 몇 퍼센트 발생을 했느냐인 건데요. 자, 요걸 계산하는 방법이 자본금 빼기 자본의 나누기 자본금입니다. 자, 아까 제가 회사를 차릴 때 100억 원을 준비를 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자본금 100억 원에 자본이 예를 들어서 결손금 적자를 30억을 봤을 때 여기다가 30억 원이 손실로 나가게 되고 그러면 자본은 70억이 남겠죠. 70억이 남는데 자본금 빼기 자본은 즉 결손금입니다. 그래서 결손금을 이렇게 하게 되면 자, 100분의 30이 돼버리죠. 그래서 자본 잠식률이 30%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본 잠식률이 낮으면 좋을까요? 높으면 좋을까요? 당연히 낮으면 좋고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일까요? 여기다가 달리 표현해서
자본금이 100억이고 그리고 손실을 예를 들어서 50억을 손실봤다라고 하겠습니다. 결손금이 50억입니다. 그러면 자본도 역시 50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자본이 50억이 남았고 결손금도 50억이기 때문에 100분의 50, 즉 50%의 자본 잠식률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손실이 크면 클수록 자본 잠식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자본 잠식률이 높다라는 것은 회사가 그만큼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본 잠식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위험 지수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 종목을 갖고 있으면 이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이 2년 연속 지속될 경우에는 상장 폐지로 가는 정말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재무제표를 글쎄요.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지 말지를 판단할 때 재무제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종목을 투자하는 가운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 잠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분 자본 잠식입니다. 왜? 결손금이 50억이고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0억이라면 자본은 50억이 남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자본금보다 자본이 적은 상황이라 부분 자본 잠식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이 만약에 0보다 더 적어진다라면 그게 바로 완전 자본 잠식이 되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를 차리는데 준비한 돈 1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손실을 너무 크게 봐서 적자가 150억 원이 나갔습니다. 적자가 결손금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결손금이 150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회사 돈은 0보다 더 적은 마이너스 50억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회사에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는 걸 떠나서 다 팔아도 갚아야 될 돈들인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바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즉각 상장 폐지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자, 앞서 이제 반란이란 회사가 완전 자본 잠식에 직면되어 있다라는 말은 회사가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한 돈 자본금 대비해서 이미 적자가 그 이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회사의 자본이 0보다도 더 적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완전 자본 잠식, 한마디로 기업 회생 절차나 아니면 기업이 도산, 파산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종목들 여러분들 에이 설마 주식하면서 만나겠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발생합니다. 일전에 작년 2024년부터 2025년 연초까지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조금씩 합의를 보지 않을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야 라는 기대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에 투자를 했는데 그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중에 하나가 범양건영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고 주가가 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사업보고서를 보게 되면 사업보고서의 연결 재무제표 중에 이렇게 가보면 자산과 자본, 부채가 상계가 잘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방금 봤던 자본 잠식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면 이 자본 항목에서 자본금과 자본 총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 총계가 바로 자본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쉽게 예시를 들면 제가 회사를 차리기 위해 준비한 돈이 자본금이라고 했습니다. 자, 자본금은 대략적으로 274억 원입니다. 뒤에 단위는 좀 빼고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이 274억 원입니다. 그런데 자본은 얼마죠? 자본은 188억 원입니다. 자, 자본금 대비 자본이 적은 상황이죠. 왜? 그러면 결국은 결손금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손실,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결손금 항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위에 이익잉여금 가로치고 결손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수익이 발생하면 이익잉여금이고 손실이 발생하면 결손금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에 적자의 경우는 가로에 기입됩니다. 자, 가로기 때문에 적자란 뜻이고요. 마이너스 460억입니다. 결손금이 460억 원 발생했다라는 뜻이죠. 이런 뭐 기타 불입자본이나 기타 자본 구성 요소라든지 이런 거 다 없었다라면 아마 자본은 0보다 적었을 겁니다. 완전 자본 잠식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자본금보다 결손금이 더 크기 때문이죠. 손실이. 자, 그러면 거의 뭐 자본은 0보다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기타 불입자본과 기타 자본 구성 요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겨우 자본이 0보다는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분 자본 잠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부분 자본 잠식은 일단은 관리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게 2년 연속될 경우에는 상장 폐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범양건영이 3월 사업보고서 발표 이후에 거래정지에 들어간 겁니다. 거래정지에 들어갔고 관리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많은 투자자들은 단순하게 뉴스만 보고 야,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가 앞으로 핫할 것 같은데 이 기대감 하나만으로 투자를 했고 실제로 985원이었던 종목이 4천원까지 올라가면서 4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4배 올라가니까 투자자들은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수익 난다 라고 생각했지만 느닷없이 갑자기 이렇게 거래정지 맞고 관리 종목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지속되면 상장 폐지가 돼버립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갑자기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멘텀 투자, 뉴스, 일정, 차트 투자 다 좋은데 그런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도 가끔씩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정말 현명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자본 잠식의 핵심은 결손금입니다. 결손금이 적자인지 흑자인지 한번 잘 보시고 이 자본금과 자본, 결손금, 이익잉여금 개념 구분만 명확하게 하시면 자본 잠식에 대해서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고 투자를 판단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공부가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